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분들은 특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몇 가지 습관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70대를 위한 핵심 습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7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만 지켜도 몸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쉽게 살이 찌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또한 관절과 뼈에도 부담이 가면서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 당뇨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 없이 가벼운 아령이나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근력 운동은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을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하면 상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운동은 가볍게 아령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팔 근육을 단련하면 상체의 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한 번에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빠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닭가슴살이나 살코기 같은 저지방 육류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기억력 감퇴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치매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훈련하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5분 두뇌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반대손 사용하기입니다. 양치를 할 때나 물건을 잡을 때 평소 쓰지 않는 손을 사용해 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암기 훈련입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새로운 것을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간단한 계산하기입니다. 스마트폰 계산기 대신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두뇌 훈련에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퍼즐 맞추기입니다. 스도쿠, 십자 말풀이 같은 두뇌 활동을 하면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책 읽기와 글쓰기입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뇌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는 신경 기능을 보호하고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달걀, 견과류, 통곡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입니다.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를 노화로부터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꾸준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뇌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대신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종이책을 읽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손글씨 쓰기입니다. 메모를 할 때 손으로 직접 쓰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음악 듣기와 악기 연주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는 대화와 토론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 언어 능력과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늘려보세요. 소화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 나빠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노화도 빨라집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배변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독소가 몸에 쌓이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유산균이 들어있는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좋습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도 소화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면 몸 전체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장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고구마, 귀리, 현미 같은 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세 번째는 수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수박, 오이, 샐러리 같은 음식은 장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과 마늘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장내 나쁜 균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은 장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장이 튼튼해지고 소화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매일 꾸준한 식습관으로 소화력을 지켜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입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시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면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절통, 소화불량, 빈뇨 등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피로감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감퇴, 체중 증가, 노화 촉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숙면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면 몸이 젊어지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돕는 몇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숙면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생체 리듬을 맞춰 숙면을 돕습니다. 두 번째,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잠자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을 이완하면 더 쉽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루틴을 지키면 몇 주 안에 숙면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숙면을 돕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 성분이 들어있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견과류는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세요. 반면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실천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숙면을 돕는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개운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로운 생활을 지속하면 우울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줄이면 정신적 안정감이 생기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기회가 없다면 온라인 모임이나 동호회를 활용해 보세요. 인간관계는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늘려보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롭지 않은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연락하기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짧은 문자라도 보내면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회 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SNS나 영상 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작은 노력만으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허리가 굽어지면 단순히 자세가 나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허리가 굽으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관절과 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척추가 휘면 폐활량이 감소해 호흡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허리가 구부정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로 오래 생활하면 소화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가 굽으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건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 건강이 좋아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듭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면 몸의 균형이 잡히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허리가 굽는 것을 예방하려면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펴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거나 설 때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틈틈이 허리를 펴고 기지개를 켜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허리 건강을 지키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유지하려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벽에 기대서 서기입니다. 벽에 머리, 어깨, 엉덩이를 붙이고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집니다. 이 상태로 1분 동안 유지하면 바른 자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팔을 올리고 기지개 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면 척추가 바로 펴집니다. 네 번째 운동은 고개 들고 가슴 펴기입니다. 한 번씩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면 구분 등이 펴지고 바른 자세가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면 하체 균형이 잡히고 허리도 곧아집니다. 하루 3분만이라도 이런 간단한 운동을 하면 허리가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혹시 걸음걸이가 나이를 나타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걷는 모습만 봐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근육량 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 때문입니다. 발을 끌면서 걷거나 작은 보폭으로 걷는 것은 노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기차게 걷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젊은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보폭을 넓게 하고 당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발을 끌지 않고 뒤꿈치부터 닿게 걸으면 하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걷는 속도도 중요한데 너무 느리게 걷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라도 올바른 걸음걸이로 걸으면 몸 전체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교정되고 체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걷는 습관을 바꾸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걸음걸이를 신경 쓰면서 활기차게 걸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생활 습관 5가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고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70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습관, 두뇌 건강을 챙기는 습관, 숙면을 위한 습관, 장 건강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자세를 바로잡는 습관까지.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앞으로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부터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10년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매일 걷기만 하면 건강해질까요? 걷기가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은 걷기 외에도 더 중요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걷기보다 더 강력하게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장수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걷기만 하고 다른 습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걷기보다 더 중요한 장수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매일 걷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씩 걷기를 실천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할 수 없고 신체 기능이 점점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심폐 건강에는 좋지만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신경 씁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종합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 하는 사람보다 다양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걷기보다 더 중요한 습관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걷기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장수 습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화를 늦추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간단하지만 우리 몸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걷기 운동은 심폐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육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걷기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근육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70세 이후 낙상 사고가 많아지는 이유는 근력 부족 때문입니다. 걷기만 하는 사람보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노화 속도가 늦어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심장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걷는 힘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노화 속도를 늦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10년 이상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당뇨병 위험도 낮아집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 건강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면역력이 강해지고
각종 질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젊게 유지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운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허리와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팔 근력을 키우고 어깨와 등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의자를 이용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점점 강해지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걷기만 하는 것보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야채를 많이 먹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세포 재생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빨라지고 기력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밥과 반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생선, 닭고기, 달걀, 두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육 감소를 막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뼈 건강과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항산화 식품이 노화를 늦추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세포가 손상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심장 건강을 보호합니다. 녹차를 하루 한 잔씩 마시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런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을 보면 공통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수 지역으로는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인공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섭취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좋은 지방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콩, 두부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더 많이 먹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소식을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을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이런 식습관을 실천하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수면도 중요할까요? 삼숙면이 최고의 자연 보약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노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세포가 재생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노화가 빨라집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우울증, 심장병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각종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잠이 부족하면 체내 인슐린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뇨병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신체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젊게 유지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잘 자고 오래 건강하게 살까요? 지금부터 숙면을 잘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낮 동안 더 활기차고 피로 회복이 빠릅니다. 숙면을 취하면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숙면을 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체내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뛰어나고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일수록 혈압과 혈당 조절이 원활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이 낮아집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손쉬우면서도 강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숙면을 위한 최적의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를 18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고 방을 어둡게 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저녁 늦게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을 섭취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숙면은 걷기보다 더 강력한 장수 습관이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장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체내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하여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면 몸의 회복력이 높아지고 질병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참거나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까요? 지금부터 긍정적인 태도가 수명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고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 우울증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신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대신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여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억지로 기분 좋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요가, 명상 같은 활동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취미 생활을 하면 뇌가 휴식을 취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고민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무가 많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숨을 쉬면 뇌에 산소 공급이 증가하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몸이 안정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5. 사회적 관계가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회적 관계도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장병, 고혈압,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노인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인간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원활한 사람들은 혈압이 더 안정적이고 심장병 발병률이 낮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뇌를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습관도 더 잘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면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어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운동이나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장수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도 활기찬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호회, 취미 모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손주나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걷기보다 더 중요한 장수 습관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생활 습관을 실천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숙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인간관계 유지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사는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재미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70대 이후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걱정과 후회를 줄이고 매일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70대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즐겁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남은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특히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70대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삶이 점점 지루하고 무료해진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처럼 몸이 가뿐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몇 가지 원칙을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7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70대 이후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 건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행복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건강이 최우선이다. 70대 이후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한결 가뿐해집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기대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운동만큼 중요한 식습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식습관은 노년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계란, 견과류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일 챙겨 드세요. 채소와 과일도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싱겁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과식은 피하고 적당히 배부른 상태에서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지속됩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가 쌓이고 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몸의 피로가 풀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낮잠은 30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을 방해하므로 저녁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깊은 잠을 잘수록 신체 회복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숙면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인생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라.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뇌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외국어 공부, 요리 배우기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좌가 많아 집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교류하는 기회도 생깁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즐기는 마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까요? 소소한 취미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훨씬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독서, 글쓰기, 정원 가꾸기, 사진 찍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는 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순히 꽃을 가꾸거나 산책하며 자연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퍼즐 맞추기나 컬러링북 같은 간단한 취미도 인기가 많습니다. 손을 자주 사용하면 뇌 기능이 활발해지고 감각이 살아납니다. 음악 감상이나 영화 보기처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무료함이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어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즐기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감상하는 것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여행을 계획해보는 것도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소중히 하면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간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3인간 관계를 돈독히 하라.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가족과 친구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고 정신 건강이 향상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화나 영상 통화로 쉽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렵다면 간단한 안부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잔소리를 줄이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 행사나 여행을 계획하면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편지를 쓰거나 작은 선물을 주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인생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70대 이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져 인간관계를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호회, 문화센터, 종교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관계를 맺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작은 인사나 간단한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SNS나 온라인 모임을 활용하는 것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나 아쉬움에 집중하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을 계속 가지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 걱정이나 후회는 아무리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현재를 즐기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으로는 명상이나 감사일기 쓰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 생각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낮고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감사는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햇살이 비치는 창문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상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삶이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습관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 라고 기대해 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햇살 좋은 날의 산책, 친구와의 전화 한 통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이면 인생이 더 즐겁고 풍요로워집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에도 공기가 깨끗해져서 좋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작은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면 행복한 순간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보세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습관이 결국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여유도 행복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적 여유를 준비하라.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걱정 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강의, 상담, 글쓰기,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은 특별한 초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유 공간이 있다면 단기 임대나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 사업은 초기 비용 없이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수제 공예품 판매, 번역, 글쓰기, 재택근무 등도 퇴직 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가지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충동 구매를 줄이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성비 높은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할인 기간을 활용하거나 중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절약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식비와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직접 요리를 하면 건강에도 좋고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고정 지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정기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을 정리하면 작은 돈이지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돈보다는 마음의 여유와 행복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게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경험에 투자하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나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기부나 봉사를 통해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느니 오래 기억에 남을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돈을 벌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행복과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도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사회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봉사는 단순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을 돕는 일이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 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거나 손주 세대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줍니다. 또한 봉사는 우울감을 줄이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세상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하지만 천천히 익히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친구나 가족과 더 자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영상통화 같은 기능을 사용하면 먼 곳에 있는 가족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SNS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독서 모임을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 은행 업무나 쇼핑도 훨씬 편리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두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평생 배운다는 자세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도 활기차게 사회에서 활동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의, 컨설팅, 창업, 글쓰기, 예술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활동하면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지속하면 사회와의 연결이 유지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 삶을 즐기는 태도를 가져라. 나이가 들수록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도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걱정과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었던 일을 도전하며 인생을 더 즐겁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여행, 글쓰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더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전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이 어렵다면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하루에 책 한 장 읽기, 하루에 30분 걷기 같은 작은 도전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지 않은 일들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때 해볼 거리라는 생각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후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용서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미움을 내려놓으면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이후 행복하게 사는 법 7가지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 인생이 더욱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행복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